정해져 있는 저 카테고리 5개 중에 각자 원장님들이 보셨을 때 원하시는 거 각각 다르게 하나씩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손세정제 할게요. 전 미용이요. 아, 낚싯대. 뭔지 19금. 19금 내 허그. 나는 허그. 야, 이 나는 이 여가 우먼장이 허그 할 줄 알았는데. 자, 이 카테고리를 고르셨는데 이게 대주제가 뭘지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 있을까요? 뭐야, 19분이 낑기니까 뭔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야. 힌트를 드리면 어떤 건 굉장히 심하고요. 어떤 건 굉장히 얕습니다. 얕아? 빨강? 색깔인가요? 아닌가? 빨강. 야, 19금이라고 빨강. 술. 아닌데. 소독. 아닌데. 우리 참 못한다, 그지? 머리가 굳었어, 그래. 중독? 19금 중독이면 뭐죠? 대주제는 화상이었습니다. 화상. 아. 선생님, 제가 외국에서 어떤 여성분이 손세정제를 바른 채로 그 초에 불을 붙이다가 손에 불이 옮겨 붙고 바로 옆에는 손세정제에 불똥이 튀어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 마스크만큼 필수품이 된 게 이 손세정제인데요. 얼굴이 화상으로 입은 상처 때문에 울긋불긋합니다. 팔과 다리 등은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사고는 손세정제를 바른 뒤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 벌어졌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불씨가 손세정제 용기에 닿으면서 폭발했고 YG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세정제가 알코올이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알코올이니까 거기에 열이나 불꽃이 닿으면 당연히 불이 붙을 거고, 그게 이제 만약에 용기에 옮겨가면 그게 알코올 덩어리니까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도 사실은 생각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손세정제를 막 과도하게 쓰고 그 촉촉한 상태에서 어떤 요리를 하거나 캠핑을 가서 불을 만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그 손세정제가 옆에 이렇게 놓여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화상이 처음에는 이제 그냥 수포가 생기거나 이런 수준이지만 2차 감염 될 수 있고 그런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으면 물집이 생기죠. 물집이 생기면 그 물집을 집에서 혼자 터뜨리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그게 항생제를 쓰거나 적절한 드레싱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제 일반 내과 시간에서 배웠을 때 보면 코털이 탔는지를 먼저 보거든요. 사실은 코털, 그 다음에 이 수염, 콧수염, 그 다음에 눈썹.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플레인 뻔이라고 하는 거는 순간적인 폭발력이거든요. 그러면은 코털이 타게 되면 에어웨이가 막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숨을 못 쉴 수가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 호흡기 쪽에 뭔가 데미지가 있었는지를 봐라라고 체계는 돼 있어요. 플레인 뻔이 뻥 터졌을 때는 혹시 바이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체크를 해봐라. 우리는 물론 피부과니까 우리한테 오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땐 그 체크를 하고 오셨던 분이, 예를 들어서 119에서 오셨던 분이 있으면 이분 호흡기 쪽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알러지 생겨갖고 기도나 이런 데 부종이 오면 그거를 처치하기 위해서 에피네프린도 때로 쓸 때도 있고 덱사 같은 스테로이드도 빨리 쓰기도 하고, 이런 2차적인 부종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 화상을 입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열 때문에 우리가 손상을 받고, 2차적으로는 그 열에 의해서 염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열은 빨리 식혀줘야 되고, 이거 뭐 쿨링을 하든 국소적인 경우나 전신이 마찬가지겠지만 식혀줘야 되고, 두 번째는 2차적인 손상, 염증에 의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스테로이드라든지 항염증 치료를 빨리 해줘야 돼. 열 때문에 생긴 문제도 있지만 얘가로 발생되는 2차적인 염증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빨리 해줘야 된다. 하고 이게 펑 터지거나 불이 나거나 보통 두 가지 화상인데, 화상이 아니고 불이 아니고 스팀이라든지 화염으로 터졌다. 불이 붙은 게 아니다. 그러면 나가면 안 되는데 얘가 잠잠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만약에 불이다. 그럼 내가 화상을 입을 각오를 하고라도 튀어나가야 된대. 왜냐, 안에 있으면 무조건 죽으니까. 나가면 약간이라도 화상 입고 나갈 수 있다. 요거는 생존 법칙. 이건 죽고 살고의 문제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 스팀이다.
스팀은 좀 금방 꺼지니까 그때 튀어나가면은 요 있는 것보다 데미지가 크고 불이다. 타가 들어오면 우리 어차피 이 안에서 빨리 튀 나가야 된다. 화상이 좀 있고 막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역에서 60대 남성 A씨가 고압전선을 건드려 감전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에 불이 붙으며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역 플랫폼에서 낚싯대를 위쪽으로 펴다가 고압전선을 건드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고압 전기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전기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전류가 낚싯대를 타고 내 몸으로 흘렀고 나도 데미지를 입었고 낚싯대는 완전 타버릴 정도까지가 됐으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지금 2도 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구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전류가 흘러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 내 몸에서 그 에너지가 폭발했으면 정말 2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류가 그나마 다행인 게 피부 표면으로만 흘렀구나라는 생각은 제가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2도 화상이라고 그러면 물집이 생기는 거 2도 화상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지지 말아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남아있는 전류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될 가능성이, 왜냐면 우리 피부는 전류를 흐를 수 있거든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만지지 않는 게 일단은 맞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화상은 피부가 어느 정도 온도 이상에 대해서 피부가 죽는 거를 다 화상이래요. 그게 불꽃이든 뭐 전기든. 근데 전기의 차이점이 뭐냐면 깊숙이 간다는 거. 보통 우리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불은 우리에 딱 대면 여기만 타잖아요. 우리 물이 되면 전기는 여기 들어가고 이리 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쪽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 화상의 좀 차이가 그런 거죠. 어쨌든 화상은 안 좋아. 진짜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통이 이렇게 옮겨주는 거,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은 이게 자기들은 알란 건 모르겠는데요. 혹시 말아요? 저걸 내가 해야 되는 건데요. 특수한 이상 부위에 이렇게 털이 있어서 까칠까칠하잖아. 뭐 더 주? 그거 네가 뽑는 거래. 내가. 어?